수익률 4대 천왕의 종목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죠. 수익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김동석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동석 전문가 연결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갖고 나오셨을지 궁금한데요.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기업이 있다면은 당연히 지금 좀 많이 종목들이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 안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기업은 2차전지 기업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고요. 2차전지 기업에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 근데 사실 이번 이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가는 이 시기, 3분기, 4분기 넘어가는 이 시기 상당히 좀 지루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적이 성장할 만한 모멘텀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올해 말에서 내년 초쯤, 그러니까 2024년에서 2025년 넘어갈 때쯤 성장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특히 제약바이오나 2차 전지나 조선이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3, 4분기에 뭔가 임팩트 있는 걸 바라니까 사실 주가는 오르긴 했지만 실질적인 성장은 없어서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중 하나가 앞으로 성장할 만한 기업이 삼성 SDI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일단은 미국에서 전기차에 대한 관세가 시행이 되기 시작하고 10월부터 마찬가지로 유럽에 대한 전기차, 이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이 규제, 중국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상관없이 탈중국화는 계속 이어진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저는 그럼 중국과 멀어지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중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이 배터리라든가 또는 전기차 생산 공장들을 세우는 기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중 하나가 삼성 SDI고요. 실제 헝가리에 원통형 배터리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 상태고 스텔란티스 합작사 공장이 올해랑 내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삼성 SDI가 다른 이 LG 엔솔이라든가 SK 온에 비해서 공장 증설이 좀 느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공장이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올해 말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있던 게 조금 늘어나는 것보다는 없다가 생기는 게 상당히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부터 만들어지고 내년부터 양산이 된다면 충분히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차 전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판매 가격이죠. 전체적인 원자재 가격, 배터리 소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판가가 떨어졌고 재고평가 손실이 이미 지금 1, 2, 3분기에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는 손실 볼 게 없고 오히려 활입, 정확히 말하면 이 재고평가가 낮아진 거에 대해서 매출을 좀 높게 판다 그러면은 다시 이익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2차 전지 긍정적으로 관심 가질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보시면은 음봉으로 좀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 오른 것 비해서는 많이 밀린 거라 보긴 힘들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음봉 말고 다음 주 월요일 음봉에 관심을 가지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상단에 42만 원까지 그냥 천천히 추세 상승 보면서 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손절가는 저가 있는 매물대 35만 원 라인 대 지키면서 안정적으로 삼성 SDI 추세 상승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잘 지키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성 SDI의 투자 포인트 저와 함께 정리해 보시죠. 중국 업체들의 규제, 그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된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어요. 2차 전지 업체들 구조적인 성장기에 접어들었다라는 포인트 잡아주셨고요. 무엇보다도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할 수 있다. 이로 인한 매출 증가 기대감 언급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42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35만 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강호진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갖고 나오셨을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한일사료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좀 일희일비한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좀 테마성을 좀 띠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와봤고요. 또 이제 한일사료라는 종목은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사료를 좀 제조하고 또 추가적으로 수입육을 유통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이 항만 노조 파업과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공급량 차질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물류 공급망이 차질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서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이 곡물 유통을 굉장히 좀 많이 하는 그런 항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하루 손실액이 무려 465억이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게 가격으로 좀 이전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료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사료가 결국에는 곡물을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료 가격이 좀 올라갈 것이다. 옛날부터 이런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곡물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 사료 관련주들이 좀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이슈를 통해서 사료주들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가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따른 또 병목 현상이 또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공급량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회를 해야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운임지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게 이제 가격으로 또 같이 붙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곡물 가격에 대한 상승 요인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뭐 추가적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조류 독감으로 인해서 뭐 계란 가격이나 이런 또 식료품 가격이 좀 오른다라는 얘기들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도 사료주들이 좀 관심을 한번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테마성 관련주들로 수급이 좀 강하게 쏠리는 그런 시장인 만큼 이런 단기적인 이슈가 좀 발생하는 종목들에 좀 관심을 한번 두고 봐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계속적인 이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최근 시장이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 박스권 하단부를 살짝 이탈했던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는데, 그래도 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전일 대비 거래량이 3,700% 정도 증가를 하게 되면서 오늘 강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전 저점이 형성됐었던 4,400원 구간도 좀 돌파하면서 좀 자리를 잡아가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사실 한일 사료뿐만이 아니라 오늘 곡물과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인 강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처음 거래가 한번 실렸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흐름은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 구간보다는 살짝 아래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300원에서 4,500원 사이로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단기 테마 종목이다 보니까 목표가는 좀 짧게 5,000원 구간으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기준선, 그러니까 21선이라고 보통 잡는데 이 기준선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가격이 4,150원이거든요. 4,15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 종목에 대한 AS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TX 그린 로지스 최고가 기준으로 10% 넘어서는 수익률을 달성을 했거든요. 추가적인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네, 일단 STX 그린 로직스는 제시해드린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익을 일부 좀 챙겨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전에도 이제 추천드릴 당시에 말씀드렸었던 이 저항 가격대가 15,000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가를 한번 보게 되면은 14,960원으로 거의 15,000원 구간에 근접을 했었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항을 좀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비중을 전체적으로 가져가고 보기보다는 일단은 뭐 최소 절반 정도는 수익을 좀 챙겨두고 보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지금 단기 이평선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홀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4,000원 구간으로 좀 타이트하게 익절 라인 좀 잡아두도록 하겠고, 그래서 14,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홀딩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15,000원 구간을 만약에 돌파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전 뭐 고가 라인, 그다음에 이제 윗꼬리가 형성이 됐었던 가격대인 16,000원 정도로 잡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수익 실현 이후에 14,000원 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 더 들고 바꿔보자라고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호진 전문가의 오늘 종목 포인트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자금이 테마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테마주 안에서 기회 찾아보자라고 조언 주셨거든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 이상 기후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 혹한, 그리고 가뭄까지. 그래서 최근에 이 곡물가 상승이 예상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오늘장 사료주들이 시장 안에서 주목받는 흐름입니다. 목표가는 5,000원이고요. 손절가는 4,15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주영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AI 소프트 기업인 한글과 컴퓨터 준비를 좀 했습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적인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입해짐에 따라서 그동안 이제 낙폭이 과대했던 국내 증시도 저평가 구간을 조금 이제 탈피하는 모습이고요. 탈피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이제 주도주와 그다음에 이제 소외됐던 종목들 간의 QOP 장세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해서 좀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좀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제 전일자 마이크론의 이제 실적을 통해서 뭐 4분기에 6월달, 8월달 매출 한 93% 정도 나왔고요. 또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를 조금 상회하는 흐름들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투자 사이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하드웨어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미래 무엇으로 좀 돈을 벌 수 있을까? 역시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또 이제 전일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 AI 국가 총력전을 조금 선포하면서 이제 인공지능 대전환, 그다음에 이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과 함께 우리나라의 명운이 걸린 AI 전환을 선두에서 이끌고 우리나라를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좀 밝혔기 때문에 AI 사이클이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파동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한글과 컴퓨터의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 점검해 보면 지난 2분기까지는 클라우드, AI 또 이제 소프트웨어 디벨로프 키 사업에 대한 시장 확대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웹 기반 제품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특히 이제 공공 DX 및 교육 플랫폼 구도 SAS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하실 수 있었고 또 AI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서비스를 좀 추진하는 과정이었다라고 한다면 자, 3분기하고 이제 하반기는 AI 레퍼런스 확보 또 클라우드 사업 본격화에 따른 매출이 좀 증가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 나올 신규 제품에 대한 안정적인 매출이 좀 나아질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생성형 AI 사업 본격화를 위해서 이 3분기 내 한컴 PDR가 출시될 예정이고 또 4분기 내에는 이 한컴 오시선스 적폭 출시가 추진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또 공공 분야 필두 AI 서비스 기술 검증을 지속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고 정식 제품 출시와 함께 본 계약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또 AI 확산 기조와 맞물려서 주가는 일단 다시 한번 좀 레벨업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먼저 이제 실적적인 측면 좀 한번 보시게 되면 2020년도 이제 4천억 정도의 매출 고점 찍고 매출이 좀 줄어들다가 2023년도부터 매출이 좀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자, 올해 이제 3천억 돌파, 그다음에 2026년 한 4천억 정도의 매출을 좀 앞두고 있는 모습인데 보시게 되면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26년이 되면 2020년도의 최고치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건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2020년도 최고 단기 수익을 올해부터 넘기 시작해서 2026년도는 뭐 현재 단기 수익 대비 50% 이상 고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좀 탄탄한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현재 이제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일자 시가총액이 한 4,700억 정도 되는데 올해 이제 자본 총계를 보시게 되면 한 5,100억 정도, 그리고 2026년 기준으로 한 6천억 정도 되니까 AI 성장성 감안했을 때 PBR 1배가 되지 않는 종목이라고 하면 대단히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기술적 흐름 한번 좀 짚어드리면요. 지금 이제 그 한국 컴퓨터의 월봉상의 모습인데요. 보시게 되면 AI 돌풍에 휩입어서 주가 이제 거의 38,45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고점 대비 거의 이제 한 3분의 2 투박 나서 이제 한 20월선 주고 반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 그리고 이제 주봉 관점에서도 보시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추세를 돌려놓은 이후에 지금 장기 이평선인 뭐 200, 120 이평선 라인 때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대에서는 이제 충분히 주가 레벨업이 좀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현재가부터 19,000원 라인대까지 여유 있게 이제 좀 분할 매수하시고, 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1,500원 라인대 좀 보시는데 요게 좀 돌파된다라고 한다면 주요 매물대인 24,000원대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 손절 라인대는 17,500원 라인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입니다. 네, 가격 전략 들어봤습니다. 이주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 종목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호재가 하나 있었죠. 정부에서 AI 국가 총력전을 선포를 했는데 관련된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실적 모멘텀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 3분기에 역대 최대 이익이 예상된다라는 증권사 분석이 있었습니다. 목표가는 21,500원 제시를 해주셨는데 2차 목표가로는 24,000원까지도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함께 묶어서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손절가는 17,5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재진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마저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공개해 주실 예정인가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화면 보시면서 바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포스코 퓨처엠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캐즘 현상에 의해서 1년 동안 최근 적자가 굉장히 심각한 모습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단가 조정, 원자재 가격도 많이 내려왔고요. 그 속에서 기업들도 최적화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중국 전기차고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을 만들었는데요. 그게 바로 미드니켈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하이니켈이라고 해서 니켈 비중을 굉장히 높여가지고 에너지 빈도를 높이는 방식을 많이 사용했는데, 최근에는 이 미드니켈이라고 해서 니켈 비중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춘 현재 저가형 자동차에 알맞는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근데 미드니켈, 니켈량이 적어졌다고 해서 에너지 충전 양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니켈을 적게 넣긴 하지만 좀 좋은 니켈을 넣으려고 기업들이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단결정 양극재예요. 단결정 양극재는 기존의 단결정 양극재보다 안정도도 굉장히 높고요. 에너지 밀도도 비교적 높기 때문에 앞으로 3원계 배터리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현재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단결정 양극재를 우리나라 국내에서 잘 만드는 기업이 바로 포스코 퓨처엠이에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앞으로 단결정 양극재를 중심으로 해서 해외 시장에 중국 기업들과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판매량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점에서 반등하고 있는데요. 현재 매수가 자리, 저는 이제 상승 파동이 좀 시작됐다고 봐서 25만 원짜리 매수가 자리 공략해 보시고, 목표가 자리는 27만 원짜리, 손절가 자리는 24만 5천 원짜리 잡아드릴 테니까 가격 전략 유지하시면서 공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진 전문가께 추가적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2차 전지 쪽이 오늘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거든요. 오늘 쉬어간 이후 좀 상승할 수 있을지, 앞으로 2차 전지 업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2차 전지 업황 같은 경우 이번 주에 있는 유럽의 중국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규제까지 이어지게 되면은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본격적인 규제와 함께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 이슈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좀 더 중장기적인 파동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유럽하고 중국하고 어느 정도 딜을 봐서 규제가 심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께서 단기 상승 정도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규제 뉴스들 꼼꼼하게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재진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재진 전문가의 오늘 종목 포스코 퓨처의 김이었습니다.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계속해서 이제 연준에서 B컷을 단행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자동차 판매량의 증가 가능성 시장 안에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주 내에 유럽의 중국 전기차 규제가 결론이 날 텐데 이에 대한 부분도 꼭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해 주셨으니까요. 관련된 뉴스들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25만 원대 이하에서 그리고 목표가는 27만 원, 손절가는 24만 5천 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투자 포인트까지 잡아봤습니다. 자, 딜사이트S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 다음 주에도 계속되는데요. 수익 상황이 과연 어떤 종목들을 갖고 오실지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엄청난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수익 상황의 종목들인데요. 자,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수익 상황이었습니다.